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합하게 버렸어, 가자! 입사 지원서 작성 보도록 합시다. 실수를 진짜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나 싶네요. 일단 공고문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근데 공고문의 양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공고문을 볼 때는 빠짐없이 3회독, 무조건 3회독부터 하세요. 그거 뭐 3번씩이나 읽어야 되냐? 경고할게요. 여러분이 그거 잘 못 봐서 실수했잖아요. 그 감점된 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빼먹어서 감점돼서 떨어졌던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그 제가 되물어봐요. 공고문에 있는데 왜 몰랐냐? 봤는데 뭐 기억이 안 나서. 뭐야 이거? 여러분 지금 지원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요? 그냥 한번 지원해보고 좋으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아니잖아.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 합격하려고 하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안 보냐고. 자, 그리고 공고문에 있는 직무 기술서 또는 직무 설명 자료를 통해서 직무 능력과 관련이 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자격, 태도, 경험 등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직무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이거 기입할까요, 말까요? 그럼 제가 되물어요. 직무 기술서 봤어요? 아니요. 일단 보세요. 그리고 보고 그다음 그냥 알아서 쓰는 경우가 있고, 봤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한 번 더 봐요. 2번, 한 번 더 봐요. 3번. 그럼 대부분 알아서 써요. 연관된 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때 더 세부적인 내용을 도와주기는 한데, 읽어보면은 대부분 커버가 돼요. 근데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력, 경험, 기술서 작성에 대해서 이거를 중부발전이 이전에는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뭐 언제든지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경력이나 경험을 쓰되 눈에 팍 들어와야 돼요. 근데 눈에 들어오게 쓰는 거, 자, 보고서처럼 쓰는 게 눈에 잘 들어올까요? 아니면 에세이처럼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쓰는 게 눈에 잘 들어올까요? 쓰기 편한 건 보기 편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처럼 쓰세요. 이건 이제 개조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제목하고 내용 들어가게, 구분되게, 목차 나눠서. 서술식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쓸 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읽을 때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가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꼭 강조하는데, 이 가독성은 여러분의 가독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써도 알아먹어. 자, 여러분의 자소서를 볼 사람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 자소서와 비교해서 한 번만 봤을 때 눈에 탁 들어오지 않으면 평가가 되겠습니까? 관심을 갖겠습니까? 가독성 꼭 따져야 돼요. 목차 나누고 경험이 여러 개면은 나눠요. 경험이 2개다 2개, 3개다 3개. 나누었으면은 소제목을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성과는 눈에 띄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 매출을 20% 늘린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다 고만고만해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과내 프로젝트를 해서 칭찬받았다, 좋은 점수 받았다, 이게 다잖아요. 그걸 눈에 띄게 하려면 상세히 작성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상세하게, 그 상세하게 작성하는 기법은 또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지원 동기, 회사와 관련해서 조직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묻기도 하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인재상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라고도 해요. 그 다음은 직무 역량이에요. 거의 대부분 직무 역량인데 이게 전공과 관련한 걸 평가하기보다는 주로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거를 평가하다 보니까 제가 7대 능력이라고 따로 뽑은 게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뭐 자기계발, 대인관계, 조직의 직업윤리는 있는데 이게 자소서에서 웬만하면 평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수리, 기술 능력, 정보 능력. 이건 아예 필기 시험을 봐버리거나 하지. 그렇잖아요. 정보 능력도 필기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기술 능력, 기술직의 경우 기술 능력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걸로 평가라는 게 자소서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업과 직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써보면 좀 비슷비슷해지죠. 그래서 각 기관이 추구하는 가치도 반영하고 NCS 전형에서 요구하는 직업 기초 능력도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자소서를 써야지. 안 그러면 그냥 에세이 돼버려요. 경험했다, 뭘 느꼈다, 성취감을 느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거 원래 중요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역량이 아닌 게 문제인 거지. 그 역량을 묻어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각 능력별로 뭘 물어보는지. 주로 설득, 의견 다를 때 설득하는 거는 의사소통 능력과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걸 이겨내는 건 문제 해결 능력. 어려운 걸 이겨내는 거는 의지를 보는 거 아니냐. NCS 전형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활용했다, 자원관리 능력. 입사해서 앞으로 열심히 내가 준비하겠다. 이건 자기계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라고 하면은 직무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자기계발 능력에 대한 평가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협동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해결했다가 핵심이 아니고 협동이나 협업이 핵심이죠.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조직의 중요성, 경험,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었다.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를 물었다. 직업 윤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거, 이건 자소서나 면접에서 사용하는 기법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컨설팅 업체가 보고서 잘 쓰게 하려고 만든 기법이에요. 보고서는 어떻게 해야 잘 쓰냐? 상세하게. 어떻게 상세하게? STAR. 세부적으로 보자면 S는 situation, 상황이나 목표를 뜻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목표인지 사건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T, task, 발생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과제가 발생했는지 뭔 문제이지 않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 보는 사람은 몰라요. A, 액션입니다. 해결책,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을 정확히라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다 보니까 질문에선 아주 세부적으로 해결책, 그 이유, 선택 기준 잘라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유도하기도 합니다. R, result, 성과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야 어필할 수 있어요. 잘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욱하죠. 뭘 할 건데? 얼마나 열심히 할 건데? 얼마만큼 노력할 거고 언제까지 성과 낼 건데? 상사들이나 특히 그 부모님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럼 뭘 할 건데? 뭐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한 달에 몇 권 정도의 문제집을 풀 거고 지금 수면 시간이 제가 6시간 반 정도 되는데 30분 줄여서 6시간으로 줄이고 그만큼 공부의 양을 늘리겠다. 그럼 또 넘어가요. 순진하게.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수치라고 얘기한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는 거예요. 이걸로 어려워하니까 변형된 기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여러분에게 익숙하냐에 더 가깝겠죠. 제가 상세하게는 설명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스타 기법뿐만 아니라 스카 기법이라든지 스타트 기법이라든지 찾아보면 예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되 난 이 스타일이 좀 맞아. 그럼 그 방법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6화 원칙을 강조해요.
육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뜻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팀장이면은 여러분 팀이 주도했을 수도 있죠. 언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보다가는 최근에 한 게 설득력이 더 있겠죠. 정확한 장소 얘기하라고 하면 자꾸 블라인드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블라인드 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찾아서 확인하라고 해요. 뭘? 규정을. 규정에 문제가 되면은 빼야지. 규정에 문제가 안 되면 넣어도 돼요. 그럼 빼는 게 안 나냐? 문제는 뭐냐면 빼버리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것도 블라인드를 분석해서 얘기할게요. 무엇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묘사라는 얘기예요. 왜? 1차적인 이유, 즉 표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상세하게. 이 육하 원칙은 보통 보고서 쓸 때 많이 해요. 난 보고서가 아니지 않냐? 자소서는 보고서예요. 여러분 에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수필이에요. 수필 언제 읽어요? 심심할 때 읽잖아요. 뭔가 내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할 때 읽지 않아요? 보고서는 일할 때. 여러분이 작성한 자소서는요, 채용이라고 하는 업무에 사용되기 때문에 보고서야. 업무 중엔 에세이를 보지 않아요. 자소서는 영어로 에세이 아니냐? 지금부터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